하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7일 금요일입니다. 내비게이션 교법 또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부하는 지역은 경기 서남 지역인데 번호로 치자면은 경기 서남 지역은 몇 번부터 몇 번까지일까요? 300에서 390번. 경림쌤 뭐라고 얘기하시는데 소리가 안 들리는, 조그맣게 300에서 들리네요. 399번. 예, 예. 300, 9번까지. 300 몇 번부터였죠? 300부터 399번. 예, 300부터 399번 경기 서남 지역의 이제 전체적인 큰 테두리를 말씀해 주셨고, 그 중에서 10번 단위로 쪼개면 지금 우리가 공부 이제 하려고 하는 지역은 350에서 359번. 350에서 359번까지예요. 그래서 이 50번대 해시태그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또 그 장소를 기억하기가 좋기 때문에 지금 50번대 해시태그가 그려져 있는 이 카드를 이렇게 놨어요. 그러면 350번부터 359번은 지역으로는, 지명으로는 거기가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경기도 안산, 안산시. 예, 안산시에 해당이 돼요. 안산시. 안산 하면은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사건들이 많을 거예요. 단원고. 예, 사회 세월호. 세월호 사건으로 그 희생됐던 학생들, 학교들 생각이 나죠. 안산 단원고등학교. 단원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보니까 단원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단원 하면은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선도. 응? 김홍도. 네, 맞아요. 단원 김홍도라고 하는 조선시대 3대 뭐 풍류화가, 뭐 풍속화가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 학창 시절에 배웠을 텐데 김홍도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단원 김홍도가 그 지역에서 저기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안산에 가면은 단원 조각공원이라든지 하여튼 그 단원 김홍도를 기리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단원 고등학교도 그렇게 해서 그 단원자가 붙여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안산 하면은 이제 단원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어요. 단원, 단원공원, 단원조각공원. 그래서 세월호로 안산 단원고등학교 이야기하다가 이제 김홍도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런 그 곳이 있는 곳이 바로 또 안산이에요. 또 안산 하면은 경기도 지역들이 대부분 좀 그런 게 많은데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거주를 해요. 외국인 근로자들. 그래서 거기 안산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 공부할 지역인데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사는 그 동네가 있어요. 거기가 다문화 거리라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번호로는 어디에 해당되냐면은 거기에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막 물건들 같은 걸 갖다 놓고 막 팔고 내다 놓고 팔고 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오일장. 오일장이 오일장. 열려요. 오일장. 예. 거기가 그러니까 오일장이 열리니까 몇 번일까요? 351번. 예, 351번이에요. 예, 오일장이 하고 우리가 시골에서 열리는 전통장. 5일마다 열리는 장이 5일장이기도 하고, 여기 5일장이라 해갖고 뭐 참기름이나 이런 뭐 기름 종류의 병들을 이렇게 그려놨죠. 이런 네. 것도 우리가 영어로 또 기름을 오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얘기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오일 이렇게 써놨네요. 그래서 안산에 보면은 다문화 거리가 있는데 그 다문화 거리, 원곡동의 다문화 거리가 몇 번이라고요? 351번. 351번이에요. 그러면 다문화 하면은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모여서 사는 곳이 이제 우리가 담화거리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서울에서,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가 있어요. 이태원. 이태원이라고 전에 말씀드렸죠. 이태원. 구로는 무슨 구예요? 용산구. 용산구. 용산구, 용산구. 이태원이 사람이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은 것이 조금 그 지명에서도 약간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다겠죠. 네. 이태, 이가 달을 이자.
네. 태는 그러니까 아이벨 태. 그래서 우리 아이벤 어머니가 그 자녀 그 태아를 위해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몸주심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좋은 생각도 하고 하는 거 그걸 다 통틀어서 뭐라 그래요? 이태원. 태교라고 그러죠? 태교. 태교. 예, 그래서 태교 때문에 뭐 좋은 음악도 듣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또 좋은 사람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 임산부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런데 그게 다 태아에게 영향을 준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임신해서 이제 아이를 갖게 되면 그런 것들을 노력을 하잖아요. 몸가짐이라든지 마음가짐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아이벨 태자예요. 태교.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외국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지역으로 안산에 이제 지금 다문화거리 얘기를 했는데 서울에서도 이태원이 바로 그런 장소에 해당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태원 하면은 그런 그러니까 그 지역의 이름에서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태, 달을 이자하고 아이베테가 그러니까 뭐랄까 근본이 좀 다른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세계의 사람들이 거기 와서 많이 지내요. 그러기도 하고 이태원의 또 다른 의미는 뭐죠? 음식거리? 우리가 이태원 할 때 또 다른 의의가 오, 배가 이태원이 많이. 그죠? 배나무가 많다. 배나무가 크다 뭐 이렇게 했는데 크다라는 게 이제 결국에 그런 나무가 많이 있는 그런 마을이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이화여대 할 때 오얏나무 이 쓰잖아요. 그 이에 그다음에 클테에서 이제 그런 걸 갖고 있어요. 이태원이. 자, 그래서 우리 여기 5일장 때문에 그 이태원까지 가봤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제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하면서 아마 51번 이 정도 끝났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나머지 해시태그를 한 번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2번은 말 그대로 오이, 그냥 숫자 하나하나씩 읽으면 오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이 하면은 뭐 잘 알다시피 먹는 식품의 오이를 여러분들 연상할 수 있으니까 금방 아실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52번이 가장 원조는 어딜까요? 서울대 기숙사. 네, 서울대 기숙사예요. 서울대 기숙사의 주 메뉴. 아마 오이를 가지고 많이 한 것 반찬을 같아요. 만들었어. 네, 52번. 그러면 강남에서는 그 서울대 기숙사가 됐는데 강북에서는 어딜까요? 경희대학교. 네, 경희대학교예요. 경희대학교가 152번이에요. 그 서울에 그 150번대 서울에 이제 강북은 주로 그 대학들이 많이 그 내포하고 있어요. 과거에 이제 강북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거의 그 강북에 되어 있고 위치해 있고 하나의 구역 보면 거의 그 대학이 한 세 개, 많은 데는 뭐 네 개까지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희대가 있는 150번대, 저희가 성동구하고 동대문구를 합쳐서 우리가 그 지역을 얘기했는데, 거기에, 그러면은 경희대가 지금 152번이에요? 그럼 51번일 것 같아요, 51번. 서울 시립대학교. 예, 5일장 연희대가 서울시립대예요. 그리고 이제 53번은 그 한국, 오산불고기네요. 어딜까요? 한국외국어대학교. 예, 한국 외국어대학교. 외국어대학교. 거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153. 그러니까 이게 쪼로록 지금 네. 50, 52, 53 전부 다 대학들이에요. 강북에. 51이 어디라고요? 서울 서울 시립대. 시립대학교. 예. 여기는 52는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 누가 나왔어요, 여기? 문재인 대통령. 예, 문재인 대통령이 나오는 학교죠, 여기가. 그래서 제가 이 학교, 저기, 할 적에, 거기다 막 그 학교 캠퍼스 안에다 오이밭을 그려놨을 거예요. 그 블로그에 소개하면서. 그다음 53번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대학교예요. 전부 이제 강북에 그 성동구하고 동대문구에 있는 그런 학교들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잠깐 훑어봤고요. 그냥 53번은 어디예요? 서울대 중앙서. 서울에 있는 중앙도서관.
중앙도서관 광장. 예, 서울대 그 중앙도서관 앞에 있는 광장이에요. 민주주의가 근본이 됐다고 싹 텄다고 하는 그 그리스 아테네 시대 때 민주주의 회의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광장에 모였는데 그 광장 이름은 뭐라 그래요? 서울대 중앙도서. 그렇게 광장, 그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진 그 광장을 그리스 시대 때 보면은 아크로폴리스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서울대 중앙도서관 앞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광장이 있는데 그곳을 아크로폴리스라고 그래요. 요즘에 이제 대학들이 뭐 시국선언 뭐 이런 거 한다고 해서 막 각 대학마다 그러는데 그때 요번 그 시국선언 할 적에도 서울대 그 아크로폴리스에서 시국선언을 하면서 찬반과 아니 그러니까 탄핵 찬성팀과 탄핵 반대팀하고 막 그 좀 옥신각신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죠. 거기가 바로 아크로폴리스예요. 대학생들이 이제 도서관에 가서 가장 공부 많이 저기 하니까 도서관 앞에 널따란 그 광장이 있는데 그 광장이 바로 아크로폴리스예요. 거기가 서울대 중앙도서관 앞에 53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54번의 해시태그가 뭘까요? 도서관 빛나는. 예, 54는 오사예요, 오사. 그래서 오사가 들어간 것으로 뭘가 관계 있는 거를 연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딱히 뭐 오사를 갖다가 내포하고 있는 그런 게 없으니까 비슷한 음을 이제 빌려 쓴 거죠. 일본의 그 도시 대판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그런 섬이죠, 오사카. 음, 오우가 굉장히 크다라는 그런 의미를 뜻해요. 일본어로 볼 때. 그래서 오사카, 우리나라에서 또 많은 그런 한국인이 거주하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오사카. 또 이제 오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여기는 지금 인물을 갖다 또 이렇게 빌어 썼어요. 그래서 가장 큰 뭐 세계의 그런 아주 저명한 테러리스트를 있죠. 오사마 빈 라덴. 이 사람이 왜 유명해졌을까요? 쌍둥이 빌딩을 예, 지은. 맞아요. 9.11 테러 때, 어, 예, 그런 그 테러의 주범이다라고 해서 많이 그 공격이 됐던 그런 사람이죠. 우사마 빈 라덴. 그래서 쌍둥이 그 빌딩 그런 그 테러 사건, 어마어마한 그런 세계적인 그런 사건을 일으킨 거죠. 여기 지금 두 개의 똑같이 생긴 빌딩이 있는데 이 쌍둥이 빌딩을 비행기로 이제 테러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여기가 무너지고 그때 사망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죠. 미국인들이 이제 그 애도하고 한 그런 건데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어요? 2002년. 2001년 9.11. 예, 맞아요. 2001년인가 그 횟수는 저도 좀 감감을 한데 그 금방일 거고 날짜는 9월 9.11, 9.11. 11일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었죠. 9.11. 예, 9.11이니까 사실 우리 해시태그로 하자면은 뭐하고 관계 있을까요? 우리 여기 지금 해시태그를 0번부터 99번까지 공부하는데 9.11 테러 같으면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해시태그로? 이거는 그냥 추측이에요? 상상이에요? 몇 번일까요? 92년. 2학년 때 몇 번일까요? 늦게 오셨지만 굉장히 열심히 잘 하시고 계시는데 몇 번에 해당될까요? 그래, 11번? 그러니까 91주년. 해시태그는 0번부터 99번까지 있어요. 어디에 해당될까요? 11번이니까. 그렇죠. 11번이죠. 빼빼로. 때때로. 그렇죠. 12번 빼빼로, 음. 11이라고 하는 숫자 나왔을 때 우리가 빼빼로들만 생각하고서 이제 공부했어요. 사실은 그 9.11 그 테러 사건도 있었는데 그거는 그닥 많이 저기 안 하고 이제 긍정적인 것이 더 뭐랄까 우리가 접근하는 게 좋고 우리 정신 건강에도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건데 아무튼 9.11 테러 하면은 우리가 해시태그로 치자면은 11번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11번.
근데 지금 여기는 이제 오사마 빈 라덴에서 이 해시태그는 뭐라고요? 몇 번이라고요? 오사마 빈 라덴, 오사카 이거는 54번. 4번. 네, 54번이에요. 그래서 54번인 지역은 항상 이 두 사람과 지역을 생각을 하세요. 오사카는 지금 일본에 있는 도시고, 오사마 빈 라덴은 중동 지역에 거주하는 테러리스트예요. 그러면 이 두 개를 연결해갖고 어떻게 연결하시겠어요? 사단 빈 라덴이 오사카에 와서 저기 뭐야 테러를 일으켰다. 예, 테러를 그래도 일으켰다. 되고, 오사마 빈 라덴이 이제 우리나라에까지 올 수도 있겠는데, 우리나라 오기 전에 어디를 거친 거예요? 오사카를 거쳤어. 오사카를 잠깐 들렸다가, 거기서 이제 다시 우리나라로 온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갖고, 우리나라에 어디 왔을까요? 강남에? 서울대 음대. 서울대 음대. 서울대 음대 하면은 세계적인 그 가수, 네, 이 조수미. 조수미를 연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조수미가 뭐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공연을 하는데 목요일 학교에 와서 공연하는 것을 오사마 빈 라덴이 구경하러 왔어요. 그 음. 한국의 저명한 그런 그 오페라 가수 구경을 왔는데 구경하러 올 때 어디를 거쳐 왔다고요? 오사카를 거쳐서 예, 왔어요. 오사카를 거쳐서 한국을 온 거예요. 오사마 빈 라덴이. 그래서 서울대 음대가 바로 54번이었었어요. 거기가 바로 저기 그냥 54번. 54번. 그러면 154번은 어딜까요? 경동시장. 경동시장이에요. 예, 경동시장은 뭘로 유명해요? 약으로. 네, 한약재. 맞아요. 양념시장 한약재로. 유명하죠. 약재 같은 거 파는. 그래서 그 양념시장에 와서 이 양념시장에 우사마 빈 라덴이 들렸는데 왜 들렸을까요? 서울대 음대는 조수미 노래 들으러 갔다고 쳐고 음. 경동시장에는 왜 왔을까요? 약재 사러 왔죠, 뭐. 약재 약재 사러. 사러 왔어요. 건강 지키려고 약재 사러 왔을까요? 거기는 진짜 그 한약재라든지 이런 약재를 파는 곳인데 오사마 빈라덴은 그런 한약재를 사는 게 아니라 무슨 재료를 아, 샀을까요? 저기 왜 폭탄을 사러 그죠. 왔나? 폭탄 폭탄 제조할 그런 약을 사는 거예요. 폭탄 제조에 필요한 그런 한약재가 폭탄으로 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어쨌든 그렇게 연상을 지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는 게 더 머릿속에 좀 오래 남을 것 같아요. 경동시장하는 아주 유명한 그 3대 우리나라 3대 양령시 해가지고 거의 하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전국에서 생산된 그 약재들이 다 모이는 곳이 바로 경동시장이에요. 거기가 몇 번이에요? 154번. 154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55번. 55는 이거는 뭐 해시태그를 갖다 붙이기가 참 어려워요. 5가 두 번이니까 55. 근데 그 5를 갖다가 좀 이제 뭐랄까 세게 발음한다고 할까? 그래서 꼬꼬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꼬꼬가 이렇게 나온 이유는 하트에서 연유가 됐다고 그래요. 하트를 칠 때 5가 두 번 하면 10이 되죠. 그래서 그 이렇게 조합을 해갖고 10이 되는 그런 경우에 5하고 5가 이렇게 같이 겹쳐서 나오면 가장 좋은 그런 뭐랄까 궁합이다? 라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꽃고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이제 화투를 안 해서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서 닭이 울을 때 꼬꼬꼬꼬 하고 오는데, 그 오를 갖다 좀 세게 발음해갖고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참 설득력이 떨어지는 그런 해시태그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붙였어요. 오. 자, 여기 지금 5는 55번이에요. 55번. 서울에서는, 강남에서는 어딜까요? 유전사, 유전공학, 유전중앙연구소. 네, 네, 서울대, 네, 공학연구소. 서울대 유전자공학연구소죠.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뭘까요? 왜 오래 기다리셨다 그러죠? 선생님이 버스를 타고 가시나? 소리가 나나요? 자, 어쨌든, 여기 55번이 서울대 그 유전자공학연구소예요. 그러면 그냥 55번인데 155번은 어딜까요? 청량리역. 청량리역. 청량리역이에요. 청량리역은 무슨 구에 있어요? 음, 동대문구? 예, 맞아요. 동대문구에 있어요.
동대문구에 아까 5일장이 열렸던 데가 어디라고 했어요? 서울시립대학교. 예, 서울시립대학이에요. 예, 서울시립대학 가려면은 이제 청량리역에서 내려서 뭐 버스 저기 직접 학교까지 가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 거기서 뭐 어쨌든 청량리역을 거쳐가게 돼요. 그래서 뭐 청량리, 망우리, 뭐 가요, 뭐 예전에 그 버스 노선에 그 이름을 부를 때 예전에는 버스 운영할 때 그 버스 차장이라는 거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네. 있었어요. 예, 네. 예. 막 만원 버스에 사람들 탈 때 막 음. 그 아내랑 일어나. 라고 막 힘들어갖고 막 남겨놓고 막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게 네. 1960년, 70년대인가? 70년대. 예, 막 그래가지고 교통 지옥이죠, 막. 청량리, 망우리, 뭐 가요, 뭐 이렇게 하면 그 버스 차장이 막 그렇게 노선을 부르는데 그걸 막 빨리 읽으면 청량리 죽으러 망우리 가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청량리, 중량리, 망우리 가요 이거를 빨리 하면은 음, 청량리 쪽으로 망우리 가요 막 이렇게 음, 들린다는 그런, 그런 얘기도 있었. 실제로 그 망우리는 또 이제 공동 그런 묘지 그런 게 이제 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런 게 그 희화돼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예, 청량리 역은 몇 번이라고요? 155. 15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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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량리역은 앞에 155번. 예, 지금은 뭐 굉장히 새로운 그런 모든 역사가 다 지금 바뀌었지만 뭐 어느 시골역이든 다 이렇게 현대식은 그런 건물 바뀌었지만 어쩐지 역 하면은 약간 그 옛날 정서 그 시골 고향 같은 그런 정서가 느껴져요. 이게 청량리역에 시골에서 막 그 농부들이 갖고 올라온 농산물도 있고 거기에 막 닭도 돌아다녀요. 막 그 광장에. 지금은 그런 일을 볼 수가 없겠지만 과거에는 충분히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청량리역이 바로 155번인 거예요. 서울대에서는 아니 강남에서는 서울대 유전자공학연구소가 유전자공학연구소에서 뭐를 연구해요? 꽃보다. 닭 품종을 예, 내부. 닭을 갖다 실험을 하는 거죠. 우리 사람을 이제 뭐 위한 그런 약품 같은 걸 개발하거나 이럴 때 무슨 그 의술 같은 것도 개발하고 할 때 사람을 직접 대상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되게 동물을 갖고 실험을 하죠. 약도 그렇고 이런 의술도 그렇고 그럴 때 실험 대상이 뭐가 된 거예요? 닭이 된 거예요. 닭이 된 꽃보다. 거예요. 유전자공학연구소에서. 그래서 사람에게 실험을 못하고 닭에다 해갖고 이제 그 현상을 본 거죠. 어떤 반응이 있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55번이에요. 자, 56번은 뭐예요? 해시태그가 56도. 56. 56이에요. 56. 그죠? 56. 어렵고, 또, 두 글자를 연상해서 를 읽으면 다시 내주세요. 고맙습니다. 또, 여기 버스를 타고 가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부지런하신 분이세요. 오늘도 공부하러 이제 가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56번인데, 그 56 이렇게 있지만 따로따로 읽으면 56이 돼요. 그래서 56은 뭐예요? 56도. 56도. 예, 부산 앞바다에 있는 56도를 예.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56도를 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다섯 개고, 어떻게 보면 여섯 개로 보인다. 맞아요. 5와 6. 섬이 이렇게 보이는데 방향에 따라서 어떤 때는 5개로 예. 보이다가 어떤 때는 6개로 보이는 그런 곳이 바로 여기 5,6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5,6도 하면 생각나는 가수가 또 누구예요? 조용필. 조용필을 생각하죠. 그래서 그것과 같이 연상지어서 여기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56번 서울에서는 어디예요? 서울대, 강남에서 서울공대. 예, 서울대 공대가 어디로 그 MT를 갔을까요? 56도로 갔어요. 예, 5,6도로 떠나는데 공대 하면은 이 여러 가지 뭐 짓고 그런 음, 그런 것들 뭐 건물 같은 거 세우고 막 이런 것을 하는 데가 공대잖아요. 그래서 5,6도에 이제 MT를 가는데 서울대 공대 앞에 막 커다랗게 큰 플랜카드를 붙여놓은 거예요. 우리는 신입생 환영회 한다 하면서 신입생 환영회를 어디서 해요? 5,6도에서 할 거다 56도에서. 하고 커다랗게 큰 플랜카드를
공대 앞에 붙여놓은 거예요. 좀 공대하고 느낌이 좀 와닿나요? 느낌이 와닿을까요? 저는 좀 그 느낌이 와닿게 하기 위해서 5, 6도에 이제 여러 가지 섬 같은 거, 이런 것들, 건물 뭐 이런 거 개척하고 뭐 하려면은 아마 그 공법이 이렇게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대하고 그런 나름 이미지가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공대. 음, 우리나라가 지금 참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실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서 가장 주범이 누구예요? 어떤 부분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일 문제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모든 음, 예산을 다 삭감을 해서 음, 지방이나 서울이나 모든 맞아요. 할 수 없게 손발을 다 묶어놓은 것이 제일 수 원인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쵸.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음, 나라의 지금 현 상황을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요번에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네. 하여튼, 이런 일이 발생하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뭐, 이제 조사를 하고 뭐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누구냐? 거의가 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상권 분립이 돼갖고 해야 되는데, 지금 상권 분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죠, 우리나라가.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 중심을 잡아줄, 문제가 됐을 때 네. 중심을 잡아주는 데가 어디예요? 현재 사법 시스템이잖아요, 사법 사법 시스템, 시스템. 근데 그 사법 사법 시스템이 지금 시스템이 제대로 돼요? 마비됐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진짜 그, 이거 돈가스. 뭔가 판단을 하는데 진짜 법치에 의해서, 법리에 의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참 이 나라를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이공계 출신들이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해갖고 이 나라를 이렇게 세웠는데 결국에 말아먹는 놈들은 다 문과계통이란 얘기죠. 법대 나온 그런 진짜 부분들이 이게 정말 제대로 알고서 저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 질서를 잡아주지 못하니까 이렇게 막 나라가 혼란을 겪고 한 그런 가운데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5, 6도 서울대, 공대가 거기에 해당이 된다 했어요, 서울대. 자, 그러면, 우리 또 저기를 안 볼 수가 없겠죠? 강북에서는 어딜까요? 이거는 세종대학 기념관. 예, 예, 세종대왕 기념관에서 세종대왕 능이 세종대학 있는데 기념관. 홍릉이라고 있어요. 성능. 홍릉. 예. 그래서 거기가 바로 여주에 가는 세종대왕 능이 또 있긴 해요. 영릉이라고. 그래서 두 영, 군데가 있는데 홍릉과 영릉이 있어요. 그래서 홍릉이 바로 156번에 해당이 돼요. 자, 그다음에 57번이에요. 57번은 해시태그가 뭘까요? 57이죠, 57. 네, 따로따로 읽으면 57이에요. 그런데 이제 57만 갖고 연상되는 숫자가 바로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기 때문에 이제 57이라고 하는, 우리 이 제기로 많이 쓰는 그런 그릇에다 이렇게 뭐랄까, 상하지 않게라고 할까? 그 그릇을 보호하느라고 57 하죠. 예전에는 가구도 이 57을 했죠. 그리고 상 같은 거에도 이런 거, 그래서 오칠한 제기, 굉장히 우리나라가 유교문화권이기 때문에 제사 이런 거 지내는 때 굉장히 그런 것들을 조심하고, 숭상했어요. 그러고서 이런 제기나 제사상을 오칠을 한 것을 써요. 또 옷은 또 어디에 많이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단에다가 능에다가 많이 온나무 했어요. 넣어갖고 예, 맞아요. 자, 딴 집에서 소리가 나서,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닭에, 닭. 옷을 넣으면은 닭고기, 옷닭은 어떤 점이 좋다 그럴까요? 여름에, 겨울에 감기가 안 걸린다 그랬어요. 아, 그래요? 몸을 따뜻하게. 몸을 따뜻하게. 이제 저기 좀 또 이렇게 알레르기 일으키는 사람도 있죠. 네. 네, 못한다고 할까? 뭐 이런 네. 사람들. 어쨌든, 오칠한 제기, 옷닭, 뭐 이런 것들은 다 뭐를 생각하시면 돼요, 번호로? 57번. 네, 57번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58번이에요. 58번. 해시태그가 뭘까요?
오빠 오빠, 생각. 오빠. 오빠. 58인데, 그거를 갖다 58. 58 하면 그냥 발음 그대로 하면은 뭐가 생각날까요? 보석이, 보석. 예, 보석이 생각나죠? 보석. 여기 58보석 있네요. 58보석이 있고, 그냥 우리가 58은 머리가 가깝진 않으니까 일상생활에 되진 않는데 가장 친근하게 오빠가 생각이 나겠죠. 오빠. 오빠라고 오빠하고 발음이 약간 유사하니까 거기다 연결을 시킨 거예요. 서울에서는 어딜까요? 관악구청 관악구청, 국립요원. 예, 관악구청, 예, 관악구청. 관악구청 민원봉사실에 누가 있어요? 오빠들이 있어요. 오빠가 있어요. 오빠가 있어요? 건장한 청년의 오빠가 민원봉사실에서 군대에 가서 저기 군 복무를 해야 되는데 군 복무 못하고 근무한 데가 어디예요? 저기 뭐야. 옛날에는 민당이 저 방위 해갖고 민방위, 저기 있는데 민방위. 그, 바- 그 뭐지? 아유, 지금 참 이런 공익요원이라고 해갖고 왜 맞아. 저기 군대 대신에 이렇게 근무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회복무요원이라고 그랬죠? 그런 사람들. 예전에는 공익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해요. 사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이 공익이나 사회복무요원이나 전부 다 굉장히 건장한 그 청년들이에요. 그런 청년들이 그런 데서 근무를 해요. 자, 58번 오빠예요. 그래서 관악구에 그 주민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근무를 하는 거죠, 오빠들이. 충북에서 오빠들이 있었던 데가 있어요. 어디요? 중국? 충북. 충북? 180, 758번. 758? 그 누구지? 반기문 네. 생가마을인가요? 반기문 생가에 오빠들이 있어요. 그리고 반기문 생가가 그러니까 몇 번이에요? 758번. 758? 네, 758번이에요. 반기문 생가. 거기가 저기 음성, 네. 예, 해당되는데 음성하면 또 여러분도 아는 동네 뭘 기억해요? 꽃동네, 꽃동네. 네, 꽃동네 기억하시죠? 꽃동네는 그럼 몇 번일까요? 755. 755번. 예, 거기 755번. 뭐가 있어요? 꽃보다. 꽃보다가 꽃보다들이 있어요. 꽃동네에 막 돌아다닌다 그랬죠? 예, 네. 그렇게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우리가 지금 그 반기문 생가가 예전에 유엔 사무총장을 했던 반기문 우리나라에서 외교부장을 했지만 그 생가가 이제 758번이에요. 그런데 오빠들이 또 막 일하는 곳이 있어요. 강원도에. 강원도니까 몇 번일까요? 400. 예, 400번인데 400 몇 번일까요? 458번. 그렇죠. 458번 어딜까요? 거기 거기 유명한데 오빠들이 막 거기 가서 일한다고 했어요. 이웃 없습니다. 메밀밭 가갖고 이웃 저기 메밀 하면은 생각나는 그 문학가 누구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이웃. 이효석의 메밀꽃 이효석. 필무렵 있죠. 필무렵. 네. 그래서 이효석 그 문학관 거기 있어요. 그 봉평에. 공평 막. 메밀이 막 쫙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 주산물이 이제 그 메밀을 하는데 거기 그 메밀밭 농장에서 누가 일해요? 오빠들이? 오빠들이에요. 오빠들이. 그래서 거기가 몇 번이에요? 458. 458번이에요. 네, 이효석의 메밀꽃 이효석 필무렵. 문학관이 458번인 거예요. 제주도 가면 그 서귀포에서 귤 이제 많이 생산하잖아요. 귤 농장이 있어요. 거기에 또 오빠들이 열심히 일해요. 몇 번일까요? 제주는 58번은 58번이에요. 1158번. 네. 그래서 1158번. 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연상을 해갖고 같이 기억을 이렇게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59번 한 개 남겨놔야 되겠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또 나가서 좀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참여하신 분 중에도 아마 그 강의에 참석하실 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